전국 볼링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8회 달서구청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9일 육가읍 한정리 일대에서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연합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감산파출소가 2026년 상반기 대구경찰청 베스트 지역경찰 평가에서 지역 내 35개 파출소 가운데 1위에 선정됐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또 하나의 위대한 부모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6일 달서구의 죽전역 엘리네틀 아파트가 입주 2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주민화합축제를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봉사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4일 월광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시립예술단이 오는 6월 12일 저녁 문화예술회관 숲속 공연장에서 회원 초청 감사음악회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우선 갤러리는 6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지역 중견작가 권오봉개인전을 개최합니다. 달성문화재단 참꽃 갤러리가 오는 18일까지 박미향 작가의 개인전, 겹쳐진 시간, 남겨진 감각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볼링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8회 달서구청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와 달서구볼링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200개 팀 6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체 참가팀 중 154개 팀이 대구의 타 지역에서 출전해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생활체육 대회로서의 높은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대회 개회식은 김근태 달서구 볼링협회장의 힘찬 개회 선언과 선수대표 선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볼링을 세대와 지역 간 소통의 스포츠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경기에 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화합과 친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본 경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3인조 단체전 우승은 총점 2089점을 기록한 강원도 몬스터즈 A팀이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강원도 권낙규 선수가 786점으로 정상에 올랐으며 대구시 별도 시상 부문에서는 팀 펫비팀이 1958점으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전국볼링대회가 동호인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생활체육 대표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달서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9일 육아읍 한정리 일대에서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연합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은 달성, 가치 있는 땀, 같이 하는 농촌일 손돕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달성군을 비롯해 대구시와 중구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등 11개 기관에서 총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정은주 달성군수 권한대행도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일손을 보태며 농가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농복합 지역인 달성군의 특성을 살려 대구 전역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연계한 대규모 공동체 활동으로 전개됐습니다. 봉사자들은 육어읍 내 농가 곳곳에 분산 배치돼 마늘과 양파 수확 작업을 도왔으며 특히 동구 자원봉사센터는 현장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송종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여기고 달려와준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참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연합활동이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고 대구 전역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전파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감산파출소가 2026년 상반기 대구경찰청 베스트 지역경찰평가에서 지역 내 35개 파출소 가운데 1위에 선정됐습니다. 감산파출소는 올 상반기 동안 112 신고 4,200여 건을 처리하며 중요 범인 검거와 경범죄 단속,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과 사례 중심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이에 지난 26일에는 대구경찰청 박재석 생활안전부장이 감산파출소를 찾아 인증패와 표창을 전달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산파출소 화이팅! 우리 파출소가 대구경찰청 베스트 파출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속한 112 신고 처리와 중요범인 검거,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의 뛰어난 성과와 자율방문대 등 협력단체와의 협력 제안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파출소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흉기형, 고위험,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강력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엄정한 현장 대응 조치를 하고 있으며 관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탄력 순찰 실시와 자율방문대 등과 합동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산파출소는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치안 활동에도 적극 나서며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경찰관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를 처리하다 보면 주민들이 가끔씩 든든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럴 때 사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이번에 우리 감산파출소가 베스트 파출소로 선발되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 번 더 사소한 신고라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대구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대응 역량과 예방 중심 치안 활동을 강화해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력은 오늘도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또 하나의 집, 위대한 부모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비아련 일반 위탁 부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인데요. 친자식처럼 아이들을 돌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이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지역에서 구군에서 이런 기념 행사를 가지는 거는 사실 최초거든요. 대구 시내에서도 최초고 또 달서구에서 이런 자리를 오늘 또 특별히 마련을 해주셨다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이제 오늘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로 시설 보호보다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효과적인 가정형 보호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하기를 참 잘했다. 구청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게 더 귀하거든요. 귀한 모임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의 위탁아동 319명 가운데
달서구에서는 친인척 위탁 등을 포함해 모두 7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위탁 아동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달서구는 이번 감사패 전달을 시작으로 위탁가정 기념일에 맞춘 외식과 여행 지원, 가족 화합 프로그램,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가정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대구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입양과 달리 가정위탁은 친권이 원가정 부모에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위탁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아이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 병원 수술 동의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위탁 가정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탁 부모들은 힘든 순간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보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보람있고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내가 낳아도 이렇게 이쁘게 키울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대구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인 달서구는 올해 아동친화과를 신설하며 보다 전문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준 위탁 부모들의 따뜻한 헌신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위탁 부모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앞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눕니다. 멀리 교회로 나간 소풍 같지만 이곳은 아파트 단지 아닌데요. 삭막한 아파트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온 동네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6일 달서구의 죽전역 에일리네뜰 아파트가 입주 2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주민 화합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입주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 사촌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단지 내 마련된 체험 부스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아트 풍선을 받으려는 아이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귀여운 얼굴을 개성있게 담아내는 캐리커처 코너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섬세한 붓기를 따라 팔과 얼굴에 예쁜 그림이 그려지는 페이스 페인팅 부스 역시 가족 단위 입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마술사와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직접 참여하는 화려한 매직쇼가 펼쳐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신기함이 가득 찬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2주년 축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조금 더 화합할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끔 되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이 죽전동 일대에서 가장 살기 좋고 그리고 쾌적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숨겨둔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입주민 노래자랑과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한 레크레이션 시간. 평소 인자하던 이웃집 어르신은 화려한 춤 사이로 반전 매력을 선보였고 부끄러워하던 아래층 주민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무대를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한 레크리에이션 시간 역시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무대 위에 오른 이웃의 유쾌한 몸짓 하나하나에 주민들은 아낌없는 응원과 환호의 박수를 보내며 서로 간의 벽을 허물어갔습니다.
여기에 초청된 지역 가수의 신나는 무대까지 더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아파트 단지는 온통 축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2주년 행사를 기획을 하고 상당히 작년보다는 행사를 대폭 크게 확대가 됐고 우리 주민들이 보통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그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함으로 인해서 다 참여를 해서 나와서 같이 이제 호흡하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그 이웃집 간의 대화도 이렇게 하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예방되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즐기며 정을 나눈 하루. 마주쳐도 서먹하게 인사만 건네던 이웃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사촌이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죽전역 에일리네뜰 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봉사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4일 월광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거리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출범한 지 3년 된 메아리 예술단은 달서구와 달성군의 주간보호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 무대를 꾸준히 펼쳐온 지역의 문화예술 봉사단체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나들이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가요와 악기 연주, 민요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메아리 예술단은 장구나 하모니카나 노래하시는 가수나 이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예술단을 창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회원들이 전부 다가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뭐 버스킹, 뭐 복지관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면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은 한 주민은 주말 산책길에 흥겨운 음악과 무대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탁 트인 수변공원에서 함께 박수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니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예술단 관계자는 5월을 맞아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도 현장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2일 대구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월배 차량 기지 견학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전동차 운영과 유지관리 현장을 둘러보며 철도 관련 직무를 직접 체험하고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철도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 전기, 전자, 기계 등 전공 분야가 실제 철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며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청소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철도 산업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실내 플라워쇼인 제17회 대구 꽃 박람회가 오는 4일부터 나흘간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올해 박람회는 153개 업체 916개 부스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소설 비밀의 화원을 모티브로 한 대형 주제관과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작 정원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특히 한벌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초청관이 마련돼 세계적인 플로리스트들의 작품과 꽃꽂이 시연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 꽃꽂이와 지역 기업 영도벨벳이 참여한 특별 정원관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 권위의 코리아 컵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꽃과 정원이 주는 치유와 예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두류공원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9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추진단을 이끌 단장과 분과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행정 분야 관계자 2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정은 물론 지정 이후 공원 운영과 발전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는 협력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과 대형 축제가 어우러진 두류공원을 영남권 거점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국가 차원의 행정 재정 지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의 인지기능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인지강화교실 마음치유 봄처럼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2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계명문화대학교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매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토를 활용한 촉각 활동과 회상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고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달서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인지기능 강화는 물론 사회적 교류 확대와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드림스타트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27일 용산공땅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발굴과 사례 관리, 교육문화, 소외 아동 지원,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 발명 마술 수업과 놀이교실로 구성된 드림스타트 복지관 매직 놀이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달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 교육 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맞춤형 아동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달서 반려견 놀이터 야간 개장을 운영합니다. 야간 개장은 평일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됩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는 운영 시기를 6월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달성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달성 행복택시는 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통복지 사업으로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일상 이동 수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버스 정류장 500m 이상 거리 기준에 더해 하루 버스 운행 횟수 5회 이하 또는 배차 간격 2시간 이상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택시 이용 가능 마을은 기존 49곳에서 71곳으로 늘어나며 주민 부담금도 다음 달부터 기존 1,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 확대가 고령층 주민들의 의료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통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지역혁신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계명 라이즈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이른바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21일까지 대구 팩스코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페스타에서는 기술 창업 사업 성과 전시를 비롯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부스, 중장년 특화 평생교육 설명회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뮤지컬 공연과 시니어 모델 패션쇼가 펼쳐져 평생학습의 성과를 무대 위에서 선보입니다. 계명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대학과 산업, 시민이 함께하는 지산학 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시민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시립예술단이 오는 6월 12일 저녁 문화예술회관 숲속 공연장에서 회원 초청 감사음악회,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회원과 시립예술단 회원 등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국악과 합창, 한국무용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집니다. 공연에서는 궁중무용, 향발무를 시작으로 태평무와 부채춤, 합창곡 아름다운 나라, 국악가요 12달이 다 좋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숲속 공연장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야외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여름밤에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람 신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송갤러리는 6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지역중견 작가 권오봉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최병소 이명미를 잇는 지역 작가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년 시절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평면 회화 20점을 선보입니다. 권오봉 작가는 즉흥적인 선과 신체적 행위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낙서회화 작업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지난 2023년 제24회 이은성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지역 미술계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시에서는 콜타르 재료를 활용한 거침없는 신작과 반복적인 긋기와 덧 입히기 기법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작가 특유의 강렬한 조형 언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대구 우송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참곡갤러리가 오는 18일까지 박미향 작가의 개인정, 겹쳐진 시간, 남겨진 감각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빠르게 소모되는 감정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감각의 흔적을 주제로 한지 위에 시간의 층위를 쌓아 올린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박 작가는 물감이 스며들고 겹쳐지는 과정을 통해 상처와 회복, 삶의 흔적을 화면 위에 담아냈으며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과 일상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떠뒤피고 스며들게 하는 작업 방식을 통해 흔들리면서도 끝내 삶을 이어가는 인간의 회복성과 지속성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전시는 달성군청 참곡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업소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아동 동반 가족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을 발굴하는 최쌍봉, 달서 함께온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출산,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QR코드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증업소에는 인증판이 제공되며 구청 홈페이지와 SNS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생활권 기반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인증업소가 선정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예술인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신규 복지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구 거주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작수년도 출생 예술인입니다. 진흥원은 소득과 연령 등을 고려해 총 50명을 선발하며 고령 저소득 예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자는 최대 3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6월 3일에서 17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교육재단이 관내 중1, 2 학생을 대상으로 첫 해외 우주과학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미국 주요 과학기관을 방문해 우주과학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참가 학생 전원의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며 저소득층 및 국가보훈 대상자 3명은 항공료까지 전액 지원받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이며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달성 도서관이 가정의 독서 환경 개선과 가족 중심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달성 가족 책방 전집 대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희망 가정의 전집 일동을 최대 60일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생활 문화를 장려하고 고가 전집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전집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유아 대상은 놀라운 자연 전집, 베베 코알라 전집, 내 친구 사회 공룡 전집, 어린이 대상 세계문학 책시로 전집, 첫 역사 그림책 한국사 전집, 청소년 대상 교서울대 선정인문 고전 60선, 정년이, 일반인 대상 식객, 포지, 해리포터 등 총 10조입니다. 특히 전집 대출 이용자에게는 이동형 핸드카트도 함께 제공돼 다량의 도서를 보다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월배유치원은 지난 16일 달성군 가창면 네이처파크에서 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 가족 숲체험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교육청 가족 공동체 몸마음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이 자연 속에서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약 400여 명이 참여해 9에서 10가족씩 팀을 이뤄 숲 해설사와 함께 공원을 탐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식물 생태 설명을 들으며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부모 이혜영 씨는 익숙한 장소였지만 설명을 들으며 자연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은숙 원장은 3대가 함께 참여해 가족 공동체 취지를 잘 살린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월배유치원은 앞으로도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성장과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하이텍고등학교는 지난 14일에서 15일 평산 아카데미에서 3학년 취업선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취업 하이라이트 캠프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명대학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자기소개서 작성과 실전 면접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희망 기업에 맞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특강과 개별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면접 태도, 발성, 답변 전략, 상황별 대응법 등 실전 중심 교육과 함께 복장 자세 등 기본 소양 교육도 받았습니다. 참여 학생 이승재는 면접 연습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필요한 태도와 답변을 알게 돼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동수 산학협력부 부장은 1박 2일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도영 교장은 산업 변화에 맞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하이텍고는 이번 캠프 외에도 기계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계명대학교 사업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